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과 기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며느리의 교묘한 계략과 그보다 더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반격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자의 아파트, 오후 2시쯤 되었을 겁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소파에 앉아있는 영자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어요. 75살의 영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통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까지 5가지나 되는 약들이 그녀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희주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산책이라도 나가시지, 그러세요? 희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42살의 희주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도록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희주를 칭찬했죠.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영자가 복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희주는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가며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희주야,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구나. 분명히 식탁 위에 놓아뒀는데 말이야. 영자의 말에 희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스쳤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아침에 제가 직접 약 끓이는 거 보셨잖아요. 물까지 가져다 드렸는데 벌써 잊으셨어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 게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는 희주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약을 먹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니, 적어도 그녀의 기억으로는 그랬습니다. 희주는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녀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어머님 건강이 정말 걱정돼요. 지난주에도 안경을 찾으신다고 한참 헤매셨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머리에 올려놓고 계셨고요. 그제께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신 채로 외출하려고 하셨고요. 희주의 말 하나하나가 영자의 마음에 작은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던가요? 영자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희주는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구나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중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건 제가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분실하시면 큰일이잖아요. 영자는 희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력이 그렇게 나빠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피곤했던 탓에 영자는 곧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희주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이 시간에 희주가 깨어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희주의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희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주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 법정 후견인 신청 방법, 부동산 명의 이전. 희주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은 영자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통장 비밀번호와 인감도장의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수첩을 베개 밑에 깊숙이 숨겼어요. 며칠 뒤 영자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희주가 권유한 것도 있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치매 검사를 받기로 한 겁니다. 희주는 영자를 보건소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어요. 제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야, 희주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실에 들어간 영자는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젊은 여의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영자에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네,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기는 서초구 보건소 2층 검사실이에요. 영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숫자 세기, 단어 기억하기까지 모든 검사를 무리 없이 통과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아주 양호하십니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인지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희주가 말한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영자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 지갑 깊숙이 넣었어요. 이건 나중에 필요할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영자는 희주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곤하다며 집에 가자고만 했어요. 차 안에서 희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별 말씀 없으셨어. 그냥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만 하시더구나. 영자의 대답에 희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희주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희주는 조심스럽게 영자의 방 앞까지 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대신 거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살며시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릇을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희주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거실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희주는 서재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는 걸까요? 영자는 희주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찾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행히 인감도장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통장은 부엌 쌀통 바닥에 숨겨뒀으니까요. 희주는 1시간가량 거실 뒤지다가 결국 빈손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영자는 그제야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자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희주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희주는 영자에게 아침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꼭 드세요.
요즘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영자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먹던 약과 모양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영자는 희주가 부엌으로 돌아가자 재빨리 약을 휴지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약국에 가서 이게 무슨 약인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희주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자는 산책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희주는 혼자 나가시는 건 위험하다며 걱정했지만 영자는 괜찮다며 집을 나섰어요. 영자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에게 호주머니에서 꺼낸 약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약인지 좀 봐주시겠어요? 약사는 돋보기를 쓰고 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수면제예요. 그것도 꽤 강한 용량이고요. 어르신, 이 약 어디서 나셨어요?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인데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주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이 깊이 잠든 사이에 무언가를 하려는 걸까요? 영자는 약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희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인감이랑 통장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바로 매매 계약 진행할게. 걱정하지 마. 늙은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야. 희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현관에 조용히 서서 그 말을 모두 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영자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영자는 기침 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희주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산책 잘하고 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더구나. 희주야, 나 좀 피곤한 것 같으니 방에서 쉬어야겠어.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희주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죠. 영자는 수첩에 적힌 번호들을 확인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희주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영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전자제품 매장이었죠. 매장에 들어선 영자는 점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초소형 카메라 있나요? 그리고 녹음기도 필요한데요. 점원은 영자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크기의 카메라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영자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제품들을 골랐습니다. 화분 속에 숨길 수 있는 카메라, 액자 뒤에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펜 모양의 녹음기까지 구입했어요. 할머님, 혹시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점원은 친절하게 각 제품의 사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희주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화분 속, 안방 액자 뒤, 부엌 시계 안쪽까지 총 4대의 카메라를 숨겨뒀어요. 녹음기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마친 영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희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평소처럼 희주가 가져다 준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척만 하고 휴지에 싸서 버렸어요. 대신 진짜 혈압약만 따로 챙겨 먹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일찍 주무세요. 내일 병원 가셔야 하잖아요. 무슨 병원? 영자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희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신경과 예약 잡아뒀다고요. 치매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한다고요. 아, 그랬구나. 깜빡했네. 알았어. 일찍 잘게. 영자는 일부러 기억을 못하는 척했습니다. 희주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만족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거실 카메라 화면을 켜뒀어요. 밤 11시쯤 희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안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영자는 숨을 죽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희주는 안방 문 앞에 섰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서재로 가서 책장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며 희주의 행동을 녹화했어요. 희주는 책들을 꺼내고 서랍을 열고 심지어 바닥까지 두드려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뒤진 끝에 희주는 한숨을 쉬며 포기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희주는 안방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영자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베개 밑에 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희주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척했어요. 희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장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여는 소리가 났어요. 영자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희주가 옷가지들을 들춰내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인감 도장은 장롱 맨 아래 서랍, 겨울 이불 속에 숨겨뒀으니 쉽게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한참을 뒤지던 희주는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희주가 장롱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주는 영자를 차에 태우고 신경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켜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희주는 영자를 대기실에 앉혀두고 진료실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문틈으로 희주와 의사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정말 심각해요. 아침에 약 먹은 걸 계속 잊어버리시고 어제는 냉장고에 신발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시고요. 희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냉장고에 신발을 넣은 적도 죽은 사람 얘기를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환자분을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희주가 대기실로 나와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영자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대통령 이름,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요. 영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이 말씀하신 것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상 범위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희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자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위해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진료실을 나온 희주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는 그렇게 이상하시더니 병원만 오면 왜 이렇게 멀쩡하세요? 희주야, 내가 언제 이상했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영자의 말에 희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방에 들어가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희주가 의사에게 거짓말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영자는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업까지 해뒀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영자는 은행에 갈 일이 있다고 희주에게 말했습니다. 희주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영자는 혼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희주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영자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 창구에서 영자는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제 명의로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직원은 영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직원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최근에 누군가 고객님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시도했던 기록이 있네요. 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어서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희주가 이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영자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제 명의로 어떤 거래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시도하면 바로 제 휴대폰으로 연락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영자는 안심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제 희주가 함부로 자신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희주를 완전히 제압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희주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영자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희주가 식사를 차려왔어요. 영자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희주를 관찰했습니다. 희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은행에서 무슨 일 보고 오셨어요? 그냥 예금 이자 확인하고 왔어. 영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희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자 희주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영자는 이번에도 먹는 척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희주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자 영자는 재빨리 약을 화분 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영자는 또다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화면을 켰어요. 예상대로 희주는 자정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엌으로 갔어요. 영자는 궁금해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주는 쌀통을 열고 손을 넣어 바닥까지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을 찾는 거였습니다. 영자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통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뒀으니까요. 희주는 한참을 뒤지다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과 조급함이 역력했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낮잠을 자는 동안 희주는 안방으로 들어와 장롱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영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계속 잔 척했습니다. 희주는 이불 속까지 뒤지며 인감도장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영자는 며칠 전 인감도장을 치과 의사인 오랜 친구에게 맡겨뒀거든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희주가 방을 나가자 영자는 눈을 떴어요.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로 필사적이라니요. 영자는 서서히 일어나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주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언제 일어나셨어요? 제가 빨래하려고 옷 꺼내놨는데. 그래, 고맙구나.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옷가지 몇 개를 들고 나갔어요. 영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라고요. 다음 주가 되자 희주의 초조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희주가 밤마다 집안을 뒤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때로는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심지어 천장까지 살피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희주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희주가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인감도장이랑 통장 어디 두셨는지 아세요? 제가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그걸 묻니? 영자는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희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분실하시면 큰일이니까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요. 걱정 마.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꺼낼게. 영자의 단호한 대답에 희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일부러 희주 앞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이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응, 잘 지내고 있어. 다음 달에 한국 올 거라며. 그래, 너 올 때 엄마랑 같이 은행 좀 가자.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야. 영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옆에서 설거지하던 희주의 손이 멈췄어요. 영자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응, 상가 건물 매매 건도 그때 같이 상의하고. 알았어, 조심히 와. 엄마가 기다릴게. 희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상가 건물을 파시려고요? 응, 나이도 있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말이야. 딸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희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희주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날 밤 예상대로 희주는 방에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영자는 희주 방 근처에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안 돼. 늙은이가 딸이랑 같이 움직이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인감이랑 통장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희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희주의 대답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법정 후견인,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치매 진단서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차라리 다른 의사를 찾아볼까. 영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희주가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으려는 모양이었어요. 영자는 이 대화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지만 영자는 좀 더 확실한 결정타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영자는 일부러 집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지방에 산다며 하룻밤 다녀오겠다고 희주에게 말했어요. 희주는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다고 했지만 영자는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친구 만나는 것도 자유잖니. 걱정 마. 잘 다녀올게. 영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집안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집을 떠난 지 1시간쯤 지나자 희주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완전히 비웠어요. 서랍마다 손을 넣어 바닥을 확인하고 벽면을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엌으로 가서 모든 수납 공간을 뒤졌어요. 냉장고 안쪽, 냉동고, 심지어 가스레인지 밑까지 살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을 모두 드러내고 TV 뒤편까지 확인했어요. 영자는 호텔 침대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희주의 필사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어요. 2시간이 넘게 집안을 뒤진 희주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좌절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때 희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주는 전화를 받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못 찾았어. 도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그 노인네가. 내일 다시 뒤져볼게. 아니면 좀 더 강한 수면제를 먹여서 깊이 재우고 몸을 뒤질까.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주가 자신의 몸까지 수색하려 한다니요. 영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 재미있으셨어요? 응,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영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바로 신고하는 대신 법률 상담을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영자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거래 시도 기록까지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시도, 절도 미수, 그리고 학대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바로 고소 진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좀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싶어요. 영자의 말에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미리 고소장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원하시는 타이밍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요.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 나서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설날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희주의 행각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희주에게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 사이 희주는 계속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모든 모습을 녹화하며 증거를 더 쌓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희주가 영자에게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영자는 차를 받아들며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맛이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평소보다 강했어요. 영자는 희주가 부엌으로 돌아가자 차를 화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컵 바닥에 남은 가루를 휴지에 싸서 챙겼어요. 다음 날 영자는 그 가루를 약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약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수면제를 갈아놓은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이 정도면 노인분은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자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희주가 자신을 완전히 기절시켜서 무언가를 하려 했던 거예요. 영자는 그 가루도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바로 연락을 취했어요. 설날이 다가오자 영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주의 남편이자 자신의 외아들이었죠. 민수야, 올해 설은 꼭 우리 집에서 하자. 네, 누나도 미국에서 온대.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구나. 아들은 기뻐하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희주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반대할 수 없었어요. 영자는 설날 준비를 하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변호사와도 최종 조율을 마쳤어요. 설날 이틀 전 희주가 또다시 영자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일부러 깊이 잠든 척했어요. 희주는 이번에는 영자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 밑, 이불 속, 심지어 영자가 입고 있던 잠옷 주머니까지 확인했어요. 영자는 숨을 참으며 참았습니다. 희주가 나간 뒤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 대형 TV 앞에는 노트북을 미리 연결해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TV장 뒤에 숨겨뒀어요. 희주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딸 수진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를 보러 달려왔어요. 영자는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내가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 오늘 중요한 날이 될 거야. 영자의 의미심장한 말에 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곧이어 아들 민수가 도착했어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이니 집안이 활기찼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례를 지낸 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들었지만 영자가 말했어요. 잠깐만, 민수야. TV 켜기 전에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모두의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됐습니다. 희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영자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노트북과 연결된 화면에 폴더가 떴어요. 영자는 첫 번째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희주가 한밤중에 거실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바닥까지 두드리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희주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청소하려고. 한밤중에 어머니 몰래?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희주가 안방 장롱을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마구 꺼내고 이불 속까지 뒤지는 모습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찾고 있었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희주가 부엌 쌀통을 뒤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 희주가 영자의 몸을 뒤지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저렇게. 수진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희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희주가 병원 의사에게 영자에 대해 거짓말하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냉장고에 신발을 넣었다. 죽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들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민수의 물음에 희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자는 계속해서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희주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인감이랑 통장만 있으면 돼. 늙은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야. 희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수지는 분노에 찬 눈으로 희주를 노려봤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휴지에 싼 가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희주가 내 차에 탄 수면제야. 약사가 확인해줬어. 이 정도 양이면 노인은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대. 희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카드 빚만 5천만 원이 넘어요. 사채까지 손을 댔고요. 희주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넌 나한테 돈 문제 없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희주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오셔도 됩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영자는 미리 연락해둔 거였습니다. 경찰은 거실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박영자 씨 맞으신가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사문서 위조를 시도했고, 절도 미수, 그리고 저를 학대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영자는 USB를 경찰에게 건넸어요. 경찰은 USB를 받아들고 희주를 바라봤습니다. 희주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일단 서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경찰이 희주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영자는 딸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다 알겠니?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석 달 전쯤부터 수상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지. 영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설치부터 녹음, 은행 조치, 변호사 상담까지요. 수지는 어머니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하신 줄 몰랐어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 엄마도 젊었을 때 격리일 했잖니. 증거 모으는 것쯤이야.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했던 건 아니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결정해라. 희주와의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용서할 수 없어. 영자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영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희주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문서 위조 시도, 절도 미수, 노인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희주를 정식 기소하기로 했어요. 영자는 담담하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희주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희주는 구치소에서 민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민수는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몇 주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희주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엄격했습니다. 영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게다가 희주가 영자에게 먹인 수면제 양이 위험 수준이었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피고인은 노인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 심지어 수면제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최종 판결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희주는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됐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어요. 또한 영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영자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나.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리는 지켜냈지만 가족은 무너졌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고 손주들은 이제 양쪽 부모를 오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영자는 이게 과연 승리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희주가 탐욕을 부린 거지 영자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건 당연한 일이었죠. 영자는 거실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버렸어요. 희주가 남긴 물건들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영자는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붙잡는 법부터 가르쳐 줬어요. 영자는 서툰 손놀림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내. 영자가 쓴 첫 번째 글씨였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이 담긴 글씨예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피해자가 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는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고 결국 승리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지만 자존심과 재산은 지켰습니다. TV를 끄고 영자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영자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악몽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이제 영자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자신의 삶을 되찾은 영자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겁니다. 앞으로 영자의 삶은 평온할 겁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게 영자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영자의 삶은 계속될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